자, 오늘 집회 내용이 나오면 제가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나오면요. 자, 그런데 이 집회들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까지 두 번에 걸친 장외 집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게 이재명 대표의 금요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이거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내용을 흐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온라인을 중심으로요,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서명 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난해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기원하는 탄원서도 물결을 이루고 현재 비공식적 집계로도 4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국민과 당원들의 정성 어린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장의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무죄 탄원서 덕분인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이 됐었습니다. 자, 지금도 무죄 탄원을 주장하는 온라인 서명이 실시되고 있는데 4시 기준으로 86만 명이니까 지금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게 이제 저는 사법부 겁박이 된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그 100만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계속 그 탄원을 빙자한 사실상의 사법부 겁박, 협박이다. 이렇게 그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게 과연 진정한 민심인가? 이런 데 의문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실명 인정도 안 되고요. 네. 아마 이제 중복 가입부터 상당히 허수 가입, 이게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 제대로 된 이게 그 100만 숫자인가 이런 이제 그 의문도 듭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런 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 방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 서명뿐만 아니라 오늘 집회도요, 명백하게 방탄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판결은 판사가 하는데 집회가 왜 방탄이냐? 이렇게 물어요. 예.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헌재 8대 0으로 탄핵됐죠. 근데 촛불 집회 영향이 없었을까요? 촛불의 압박이 없었어도 헌재에서 8대 0이 놓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장애 집회를 대규모하면서 정권을 흔들면 사법부의 영향을 안 받아야 되지만 사장이 좀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분명히 이재명 방탄 장애 집회 맞고, 그다음에 만약에 하나 100만 이상이나 또는 이게 금고 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플랜 B가 가동되거든요. 이럴 때 지지층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런 장애 집회를 통해서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이재명 대표 건재하다, 이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장애 집회는 이재명 대표 방탄이고, 그다음에 저 서명 운동은 사법부 겁박이다. 즉시 이게 멈춰라, 이래 봅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법부 저희가 뭐 판사님들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하더라도 이게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비법률적 방식의 탄원입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데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사법부가 온라인에 10,000명이 서명했으니까 이건 별거 아니지만 10만 명이 했으니 이거 유죄 주면 안 되겠네.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기록을 보고 현출된 증거로서 판단을 내릴 뿐입니다. 다만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부분이 선거비 보전 문제도 있고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럼 민주당의 미래와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법부 겁박이라는 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재명 바라보는 정치 집권여당 더 이상 하지 말라고요. 이건 상수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집권여당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야당 대표의 어떤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는 방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숫자 계속 늘어난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정확하게 사태를 직시하십시오. 예.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오늘 15일 날 1심 선고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의 움직임도 좀 달라질 수 있을지 한번 두고 보시죠. 지켜보시죠. 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으로 끝난 미국 대선 결과에 빗대며 이런 발언들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검사를 매우 싫어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4개 정도의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와중에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거든요. 자기가 탄압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데자뷰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면은 뭐 검사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검찰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우리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정 변호사님. 네네. 트럼프는 이재명, 저희가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만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사법 문제 많은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다. 이재명 사건 판사들도 아마 신중히 판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도 지금 4가지 정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벌써 당선됐기 때문에 셀프 사면 얘기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강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아나무인인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가장 공통된 중요한 공통점 뭐냐면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런데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지만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 게 자랑입니까? 그게 타당한 겁니까? 그게 상식적인 겁니까? 저는 이번에 해리스를 갖다 뽑지 못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을 뿐이지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으면 형사 피고인을 미국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과연 선택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상황도 다르지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는요 엄연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이재명 대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이 잠정적으로 유지돼서 대통령 선거까지 나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법원이 그걸 용인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공직선거법상에 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뭐하러 존재합니까? 일단은 그것부터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르든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지 간에 그거 상관없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범죄자도 그 선거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도지사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그런 나라다라고 아예 공직선거법을 바꿔야지 그런 규정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갖다가 하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 지난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이 총에 피격을 당했을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었습니다. 야당에서. 뭐 트럼프 헬기 왜냐면 그때 총 맞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이동을 했잖아요. 네. 그날 당일날 바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뭐 트럼프 헬기에 정부 여당과 언론은 침묵한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 헬기 문제 삼지 않는다. 왜 우리 언론들만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놓고 특혜냐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느냐라고 그때 한번 활용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선거나 정치적인 환경과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과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과 문화와 인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트럼프하고 이재명이 같은 뭐 혐의가 4개가 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물론 범죄 혐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가 국민의 선택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이 가는 방향은 사실 개인의 신상보다는 그야말로 경제, 미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 미국을 부강하게 미국을 더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예. 저희도 그런 것에 좀 집중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서정호 변호사님 법률 전문가시니까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정말 1심 선고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 1심 선고를 지금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거죠? 재판 선고를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뭐 지금 이제 법조계에서는요 비공개가 될 걸로 예상을 많이 해요. 예. 그러나 아마 이제 판사님이 상당히 본인의 얼굴이 직접 공개되는 게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예. 이런 데 평가가 있는데요. 저는 마지막까지도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세요. 이재명 대표 중계하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중계보다 시청률이 개인적으로는 한 10배 넘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만큼 알 권리가 높다는 거죠. 예. 궁금증이. 그리고 이제 그 미래 권력이잖아요. 현재 여의도 대통령이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바뀌어도 죽은 권력이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마지막까지 중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촉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사법 리스크 이야기 나오는데 미국하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예. 35살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14년 미국에 거주만 돼요. 이 말은 이 전과가 요건이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거법으로 100만 원 넣으면 5년간 못 나와요. 예. 그다음에 집행유예가 넣으면 10년간 못 나와요. 예. 이게 법입니다.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게 미국하고 다른 게 우리는 그렇게 엄격한 출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요일 날 100만 원 넘게만 넣으면 이게 확정된다면 예. 그럼 이게 5년에서 10년간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예. 저는 법원이 그렇게 판결할 거로 봐요. 예, 유죄가 나올지 장 변호사님,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또는 100만 원 이상형이 나올지 그 이하로 나올지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1심 선고가 있고 그 앞에 수능 당일인데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위반 또 1심 선고가 있고요. 25일 날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반대로 어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거나 출마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굉장히 타격이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게 본회의 일정이랑도 이게 물리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첫 선고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100만 원 이하 내지는 무죄가 나온다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타격이 없는 겁니다. 물론 검찰이 항소를 하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권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그 이후에 14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결되더라도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사실상 공식화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아왔을 때 추가 내표의 이탈표가 없을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